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물에서 철근 70%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지하주차장이 아닌 사람이 살 거주동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LH가 이제 분양하는 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인데요. 예. 블록으로 보게 되면 AA21블록 그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 AA21블록은 동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전체 13개 동 중에서 이제 4개 동 그 외벽에서 수직 철근이나 수평 철근이 누락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요. 네.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하 2층에서 현재 이제 철근 누락이 발견이 됐었는데, 예. 실제 이제 개소로 보게 되면 11개소 정도에서 이 어떤 철근 배근도 이 도면 오기로 인해서 갖다가 시공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수직근이 현재 배근된 것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약 한 27.5%, 그리고 수평근은 이 37.5%만 갖다 설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72.5%에서 한 62.5%, 이 정도 철근이 현재 누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장 붕괴 사고 이후에 LH가 긴급 안전점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왜 그랬었죠. 이렇게 뒤늦게 발견한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토부가 또는 뭐 LH가 이제 점검을 했던 그 어떤 타켓 자체는요. 예. 이제 지하 주차장 중에서 이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현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민간이 됐든 또는 공공이 됐든 전체 슬래브라든지 보라든지 뭐 기둥이나 벽체 이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어떤 이제 대안을 좀 빨리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점검이 아니고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토부도 점검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H 본사에서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에 있는 그 사업단에서도 자체적으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이 정도 점검을 했었는데, 예. 철근 누락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과연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점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현재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국토부 장관이 또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뭐랄까요? 이런 긴급 안전점검, 뭐 전면 조사, 뭐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긴급 안전 점검하는 건 좋은데요.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충분히 넉넉해야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걸 뭐 한 달 만에 끝내라, 2달 만에 끝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좀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네. 민간 아파트도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지금 시간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한 3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 그걸 지금 2개월 만에 끝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실은 샘플링 조사, 그러니까 아파트 무량판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예. 전체 층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샘플로만 갖다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철근이 누락된 곳이 벽식 구조 아파트의 지하 벽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금방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벽식 구조는 이제 무량판 구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아파트 구조가 대부분은 다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벽 자체가 이제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상부에서 있는 아파트 어떤 무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상부 하중 자체를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해서 실은 이제 그 하중을 지지하는 이런 역할인데요. 아무래도 이 벽 자체에서 철근이 이제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상부 하중을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제 같이 이게 결합이 돼서 예. 상부 하중을 갖다 지지해서 하부에 있는 기초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어떤 철근이 누락이 되게 되면 상부 하중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무젓가락 이제 가끔 이제 뭐 식사하실 때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그럼 나무젓가락을 10개를 수직으로 현재 세워서 책상 위에 이제 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무젓가락을 10개가 아니고 3개만 놨었을 때 이 2개를 비교를 해보면 10개가 위에서 어떤 물건을 눌렀을 때 버틸 수 있는 하중하고 그다음에 3개만 세웠을 때 물건을 버틸 수 있는 하중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3개짜리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현재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지금 당장 이게 붕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콘크리트 강도도 일단 확보가 됐다고 이제 LH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는 충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30% 정도 철근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하중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10층이다 그러면 3계층 정도까지의 현재 건물이 올라갔을 때까지는 충분히 견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20층이라다 그러면 6층이나 7층 이상 아파트 공사가 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LH는 보강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강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보강공사는 이제 지금 LH가 검토한 방식은 이제 증타 방식이라고 해서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손바닥이 왼손이 있잖아요. 그럼 왼손에 있는 게 이제 기존 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손 손바닥을 왼손에 붙이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벽체에다가 신설 벽체를 갖다 이렇게 추가로 갖다 증설해서 네. 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뭐 기존 벽체가 있고 신설 벽체를 하다 보면 그 신설 벽체 있는 쪽에다 철근이라든지 다시 또 배근을 하게 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물론 이제 구조상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당장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는 돼요. 예. 그렇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드로 붙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온도 팽창에 의해서 갖다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개가 서로 갖다 일체 거동이 안 되게 되면 그 부위 자체가 치아포가 돼서 추후에 이제 하중 증가라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이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하는 거 지금 보강공사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철근이 누락돼서 공사 중이라는 것도 안 알려졌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쉬쉬하면서 공사를 하면 이 과연 제대로 공사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정말 이렇게 앞으로 재시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튼튼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그 어떤 밀벽 쪽에 철근이 누락된 부위 자체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예.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특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벽 현재 철근 누락이 됐던 그 상황이 이제 지하층이 공사 끝났을 때 기준이었거든요. 예. 그럼 충분히 재시공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재시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공기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입주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이제 공사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LH에 있던 어떤 사업자 몇 쪽에서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보강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보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추후에 어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걸 뭐 본사에 보고를 하고 또 타 현장에도 이걸 알려줘서 타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다 발견해 줘야 되는데 예. 이 건설의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나의 치부를 다른 어떤 일부 쪽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좀 이런 치부가 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문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만 실은 재발 방지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고 현재 소통도 좀 하면서 외부에 좀 공개도 하고요. 특히 여기 사용자는 입주자들이잖아요. 그럼 예. 입주자들에게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능력이 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보면 LH 쪽에서는 어떤 고객을 위한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자기들 이제 그 공급자적인 이런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달리 이번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런 LH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LH 입장에서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서 이걸 발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역으로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런 어떤 철근 누락이 생기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좀 하면서
이미 철근 누락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타설이 다 되고 나서 추후에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예. 지금 13개 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4개 동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 13개 동의 그 타입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4개 동에서 발견이 됐던 현재 그 지하 주차장 타입이나 나머지 현재 문제가 없는 9개 동에서 철근 배근하는 타입이랑 똑같을 건데 어떤 데는 현재 철근량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철근량이 현재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 그건 실은 이제 감리 입장에서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마 LH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아마 그 덮어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들 지금까지 어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중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시공을 하고 그 설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네네. 13개 동을. 네. 근데 그러면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구조 설계를 맡은 업체, 이 업체가 또 지난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너졌던 거, 이것 설계 맡았던 업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정확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LH 주장에 따르면 당초 설계가 있었고요. 그 설계를 이제 건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설계가 이제 변경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 이 설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철근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구조 부분은 이제 저번에 GS 사고와 똑같이 이제 구조 기술사에게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재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구조 기술사가 이제 공학적인 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철근 양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조 도면이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조 해석에서 했던 이 결과가 만약에 10이라는 그런 철근 양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해줬었는데 도면을 그릴 때 그러면 10에 현재 필요한 10이라는 양을 갖다가 도면에 갖다가 이것을 작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 3밖에 현재 도면상에 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도면 자체에서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예. 근데 이게 전번에 이제 4월달에 GS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똑같은 그런 현재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는 이제 구조 기술사가 도면까지 다 전부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 이제 뭐 건축사 사무소가 도면을 그리는 업체를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도면을 갖다 자기들이 그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구조 해석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고, 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 설계 과정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한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다시 일자 점검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또 LH에 대한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H를 더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건설 현장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주장을 항상 이제 건설 현장의 관행을 전부 다 싹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개선 방안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건데요. 예. 그 개선 방안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해서 불법 아도급이다, 또는 설계 과정이다, 또는 뭐 감리 문제다. 근데 이런 게 생긴 게 이제 건설의 어떤 그 문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건설 현장의 그 어떤 문화, 이 문화 자체를 안전이나 좀 품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부 다 모든 각 주체들이 어떤 갖고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고만 나면 점검을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그 점검도 최단시간 내에, 이건 단편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형식적인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은 점검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점검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은 사람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마다 영향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점검에 대해서도 현재 점검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건설의 어떤 관행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뭐 스포츠 특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포츠 분야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